저도 이제 결혼하고 싶어졌거든요. 이 정도 받고 결혼을 하면은 제가 너무 아깝다고 주변에서 계속 저를 말려요. 인터넷에서는 이 정도 결혼하면은 되게 대접 못 받는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백설마녀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오랜만에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거기에 중간중간에 사랑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들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꿈 이야기를 다시 또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저한테 전화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생각보다 진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한 3분의 1은 연애나 결혼 이야기, 그 다음에 3분의 1은 진로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거 둘 다 여쭤보시는 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쭤보십니다. 제가 공기업을 다니다가 결국엔 퇴사를 하고 유튜버가 됐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서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제 자랑을 하자면 입사, 연애, 결혼, 출산, 그리고 이렇게 이직 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제가 원하는 대로 된 편이에요. 그나마 제 인생 중에서 한 가지 정도 예상을 못했던 거는 제가 첫째를 낳을 때 주말이라는 이유로 마취과 선생님을 자연분만해서는 부를 수 없다. 그래서 무통주사를 못 맞고 그냥 생으로 자연분만을 했던 거. 그래서 그때도 정신적으로 그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아마 제 인생에서 이 정도로 크리티컬한 순간에 이렇게까지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린 적은 처음이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거의 제가 바라는 대로 제 계획대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꿈과 사랑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자잘한 인생 계획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꿀팁들 5개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걸 딱 한 단어로 정의해보자면 저의 상상력 때문이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퇴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항상 근데 이게 말이 되나? 현실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퇴사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나 정말 퇴사하고 싶다. 이 문장 하나는 항상 가슴 속에 있었던 거죠. 정말 매일매일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어느 순간에 제가 퇴사를 하는 순간이 와서 제 스스로도 와, 이게 된다고? 정말? 이런 식으로 얼떨떨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상상하는 힘을 강화시키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압도적인 양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상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일단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릴 때 그냥 가만히 누워서 상상놀이만 해도 하루 종일 재밌었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키포인트가 나 혼자 그렇게 누워서 상상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상을 하는 동안에는 기분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는 불안한 거예요. 이 상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진짜 될까 말까 엄청 덜덜덜거리고 불안하고 식은땀 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를 사귀고 싶어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정말로 그 꿈에 그리는 이상형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걔한테 일단 말부터 걸어야 되잖아요. 이걸 평소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정말 많이 돌린 분들은 자연스럽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동안에 너무 불안했으면은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왜 불안할까? 될까 말까? 내가 정말 얘랑 사귈 수 있을까 말까라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꿀팁이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냥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나는 이렇게 잘생긴 애, 이렇게 예쁜 애랑 사귈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는 제 스스로 이걸 망상이라고 여겼어요. 망상이라는 뜻은 이치에 안 맞는 생각.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렇게 잘생긴 애가 나랑 왜 사귀어? 그렇게 예쁜 애가 나랑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냥 그 상상하는 동안에는 기분이 좋으니까 누굴 해치지도 않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나 혼자 계속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그 잘생긴 남자친구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될까 말까 이런 불안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못 사겨.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들 중에 의외로 그냥 이루어진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생긴 남자가 눈앞에 있어도 별로 그렇게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어차피 얘랑 못 사귀는데 뭐가 그렇게 떨려요. 그러니까 그냥 예쁜 동성 친구가 내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생긴 남자랑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얘한테 이런 말 하다가 얘한테 차이면 어떡하지? 이런 발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앞에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가 있고 그냥 예쁜 동성 친구를 보고 있는 것처럼 얘랑은 진짜 평생 친구하고 싶다. 불알 친구가 되어보고 싶다. 이 정도 선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너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친구한테 올인하지도 않죠. 다른 남자들 다 만나고 다녀도 상관이 없어. 왜냐? 어차피 이 잘생긴 남자애랑 현실 세계에서 사귈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반전은 그
그 정도로 잘생기고 그 정도로 예쁜 애들은 의외로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있으면 그제서야 자기가 마음을 엽니다. 물론 그 사람의 외모 예선전을 통과하는 외모를 가졌다는 전제하에, 왜냐면 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나랑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사귀어 보려고 내 앞에서 덜덜덜거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급발진해서 이상한 말 하고 막 목소리 데시벨이 왔다 갔다 하고 잘해주다가 지 혼자 갑자기 삐져서 연락이 안 되고 어느 날 알고 보니까 뒤에서 내 뒷담화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성한테 쉽게 마음을 잘 안 엽니다. 근데 나는 너랑 살 생각이 없는데 이런 스탠스의 이성 친구가 생기면 마음이 편해지고 대화가 잘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화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랑 못 사깁니다. 잘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설탕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뭐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같이 술 먹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잘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이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한 3배 정도는 더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얘랑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지만 그나마 성공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런 말을 하면 저런 말을 하면 차일까봐 덜덜덜거리고 연락도 갑자기 장문으로 보냈다가 어느 날 또 연락이 끊기고 잠수 타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못하고 있다가 이상하게 정말 어느 날 급발진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다가 차요. 어차피 차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생각의 근본 원인은 뭐다? 얘랑 사귈 수도 있겠다라는 그 가능성 때문이에요. 될까 말까 하는 그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과 있는 시간이 괴롭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도 그런 괴로움, 불안함이 다 느껴집니다. 두 번째, 지식을 늘려야 상상력의 질이 올라갑니다. 상상력의 양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질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상력을 꾸며줄 다양한 지식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 어떤 롤모델이 있으실 거잖아요. 여러분이 잘하고 싶은 그 분야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유튜브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유튜브를 계속 챙겨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책을 사서 보셔야 돼요. 이 유튜브라는 곳은 조회수 잘 나오는 콘텐츠 위주로만 계속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다 하질 못해요. 그 사람의 진짜 사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자질구레한 모든 지식들을 알고 싶으시면 그 사람의 책을 보셔야 돼요. 그 책에서 다루는 지식의 레벨은 유튜브랑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유튜브는 그냥 책을 서포트해주는 시청각 자료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완전히 망했다는 순간이 와도 괜찮다. 오히려 이런 순간들은 빨리 올수록 좋습니다. 그래야지 빨리 이 망상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의 상상의 질을 훨씬 더 압도적으로 올려야겠다는 각성을 빨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망할 수가 있나요? 도전을 해야 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너무 길게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로 또 예를 들면 제가 10대 때는 노래로 돈을 벌고 싶다. 이 한 문장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어디 오디션장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그 가능성 있는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갔냐? 결혼하고 나서 저희 남편이 야, 너 혼자서 그러고 있지 말고 저기 어디 오디션장에 가봐. 그 전까지는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가 오디션에 나간다 말렸을 거예요. 아무도 그런 걸 못하게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저희 남편이 저를 차에 태워서 오디션장에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거기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거기 지원자분들의 눈빛을 직접 제가 실물로 봤잖아요. 다들 완전 미쳤더라고요. 광인들이야. 저는 제가 정말 평생 노래에 미쳐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가니까 저는 그냥 완전 일반인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행인 일이었던 것 뿐이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지. 내가 정말로 노래에 미친년이었으면 진작에 10대 때 가출해서 여기에 왔겠지. 왜냐면 거기서 아마 제가 나이가 혼자서 너무 많았어요. 거의 다 10대 친구들이었고 저는 이미 유부녀였으니까. 반대로 지금 저는 또 유튜버니까 주변 친구들이 야, 넌 진짜 미쳤다. 어떻게 유튜브에 네 얼굴 다 까고 연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전혀 미쳤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오히려 이런 분야가
제 진짜 적성이었던 거죠. 나의 이런 도전들이 미쳤다는 생각이 안 드는 분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있어야 되는 곳, 있어도 되는 곳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오디션장에 비로소 도착하고 나서야 저의 그 노래 가능성이 있는 시기가 막을 내렸고, 평생 제가 가지고 있었던 남들이 말려서 못했다 이런 피해의식, 그런 남 탓도 완전히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딱 한 달 이렇게 기한을 정하시고 여러분이 걔한테 먼저 말을 걸어서 밤 약속이든 술 약속이든 먼저 잡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 한 달 안에 3번 이상 어떻게든 해내셔야 돼요. 그 이상 길게 끄시면 안 돼요. 어차피 안 되는 게임이야. 진인사 대천명,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다? 한 달 기간 동안 쟤랑 1대1 데이트 최소 3번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천명, 결과는 하늘에 맡기시는 거예요. 될까 말까 불안해하지 마. 그렇게 불안해할 바에는 뭐다? 어차피 안 된다. 어차피 안 되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한 달 즐겁게 얘랑 데이트나 실컷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 훨씬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방심하고 계속 그 데이트에 나와줄 수 있는 거예요. 불러낼 때마다 내가 막 고백할까 말까 덜덜덜 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그 상대방도 무서워서 그 데이트에 못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자분이시면 그 한 달 정해진 날짜 D-Day를 딱 지나면 더 이상 데이트 신청을 하지 마세요. 걔가 먼저 보자고 할 때까지 여러분이 먼저 약속을 잡지 말고 내비두는 거야. 연락은 뭐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래도 되는데, 대신 먼저 약속 잡는 거는 이제 그만. 그때부터는 그냥 또 다른 남자를 찾아내서 걔한테 대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남자면 정해진 그 D-Day 날짜에 딱 고백을 하세요. 어차피 차인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편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걔한테 차이면 그때는 진짜 미련이 없어요. 더 이상 걔한테 1대1로 시간을 쓰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 여자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도서관에서 한번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내가 내 책을 내고 그 계기로 인해서 어떤 도서관에서 강연을 하는 거. 근데 그게 정말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그 강연이 한 7년 전 진짜 옛날이었는데 망했어요. 근데 제가 원래 누구 앞에서 스피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망할 줄은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언젠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그때 정말 폭망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쿨하게 오늘 일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완전히 망했다 이런 순간이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영화 트루먼 쇼를 보시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트루먼 쇼를 30년 넘게 하루 24시간 틀어놓고 열심히 보고 있다가 이게 어느 순간 딱 종방이 돼버리거든요. 그때 정말 아무 미련 없이 그냥 다른 채널에서 뭐하지? 이러면서 채널 돌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망해도 아무도 기억을 못하니까 망해도 괜찮다. 4번째, 내 상상력이 약해지면 남의 상상력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태어나면 엄마의 상상력대로 계속 살아가죠. 엄마의 상상력은 우리의 상상력보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훨씬 더 강력하죠. 거의 뭐 염력 수준이야. 그래서 엄마들이 맨날 그러죠.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정말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나 이제 직장에 가게 되면 또 그 안에서의 집단의식이 생깁니다. 다수의 상상력에 여러분의 인생이 같이 막 휘말려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평생에 걸친 매스 미디어들의 세뇌 또 있어 왔고, 또 요즘에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죠. SNS의 평균 올려치기 현상. 그러니까 이 정도 선물은 받아야지, 이 정도 이벤트는 해줘야지 연애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갖춰야지 프로포즈라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남의 상상력, 남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연애 경험이 없는 여자분들일수록 엄마가 그렇게 하래요. 제가 절친이 최근에 갑자기 결혼을 해버려가지고 저도 이제 결혼하고 싶어졌거든요. 이 정도 받고 결혼을 하면은 제가 너무 아깝다고 주변에서 계속 저를 말려요. 인터넷에서는 이 정도 결혼하면은 되게 대접 못 받는다고 하던데요. 이런 식의 대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만의 연애나 이별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야지만 여러분만의 흔들리지 않는 본인에게 꼭 맞는 결혼에 대한 기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5번째,
남에게 내 상상 말하기. 이것도 여러분의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나랑 같이 이거 하자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남한테 내 상상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야, 내 생각 어때? 진짜 죽이지? 나랑 같이 할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도 공부도 제발 혼자 하세요.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소문을 내고 다니냐. 여러분의 계획을 계속해서 소문을 내다가 보면 언젠가는 그걸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요. 그걸 귀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이 여자분이시면 일단 외모적으로 최대한 빨리 7의 여자 조건을 갖추시고 나서 저는 20대 안에 꼭 결혼할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30대다. 그러면 저는 내년에 2024년에 반드시 결혼을 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계획을 소문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양의 소개팅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비연애, 비결혼, 비출산을 외치시는 여자분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결혼 사상을 소문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얌전히 앉아 계시면 굳이 누가 먼저 나서서 소개팅을 해드리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여자한테 누가 괜히 먼저 가가지고 너 소개팅 할래? 했다가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기회는 소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계속 소문을 내세요. 누가 비웃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100명이 비웃어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가져다 줄 딱 한 사람, 그 딱 한 명만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꿈과 사랑, 사랑과 꿈 둘 다 너무 쉽게 이루어주는 상상력의 파워를 강화시키는 꿀팁 5가지. 첫 번째, 그 상상을 하는 시간 동안에는 이게 될까 말까 불안해하지 말고 그렇게 불안해할 바엔 차라리 나의 이 모든 생각들이 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언정 이런 상상을 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계속 기분이 좋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만의 롤모델을 찾아내시고 그분의 책을 사서 읽으세요. 세 번째, 빨리 도전하고 빨리 망하셔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내 상상력이 약해지면 남의 계획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의 상상과 인생 계획을 최대한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귀인 딱 한 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여러분의 욕망을 소문내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망신을 빨리 당하세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 스텝이 생깁니다. 그 다음 스텝 방향 전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진정한 레벨업, 각성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두 개 다 하지 않고 그냥 가능성이 있는 그 상태에만 너무 길게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비웃음을 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런 거에 마음 쓰지 마시고요. 레디고 하시고요. 저 언니는 자기 마음대로 인생 다 살았다면서 왜 실패가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그 실패도 예상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이게 이루어지면 그땐 또 땡큐인 거야. 이게 바로 진정한 진인사 대천명의 정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그 다음에는 될까 말까 불안해하지 마. 그럴 바엔 차라리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불안한 이유는 아직 그 계획을 실행해보지 않아서입니다. 이별도 실패도 어릴 때 최대한 많이 해보시고요. 그것들 덕분에 오직 여러분만의 길, 여러분만의 이상형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들 안녕! 설바!